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화제죠. 11월 3일이니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동안 상당히 승승장구해 왔었는데 최근에 1차 토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또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로 역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경합조에서도 바이든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10월 둘째 주일에는 전국 평균 지지율이 바이든이 57%고 트럼프가 40%니까 무려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영국의 가디언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론 기관들이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그런 예측 기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다들 조심스러워해요. 여러분 그 이유 잘 아시죠? 지난번 선거 때 힐러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에 패배했죠. 실제로 미국은 선거제도가 상당히 독특해서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투표수에서는 48.2%를 획득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46.1%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주에서 한 표만 이겨도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그 사람이 그 후보가 가져가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선거 예측하고 관계없이 저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바이든을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3년 12월에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 저희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40여 분 동안 아주 명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앞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잠깐 같이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Biden.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for that generous introduction, and what a great honor it is to be here at such a fine university. And as a tradi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and I'm sure it's the same here, is students only have to wait 10 minutes for an associate professor. They can leave class after that and not be marked absent, and 20 minutes for a full professor. The only full professor in my family is my wife, Dr. Biden, who's a university professor. So I can't tell you how much I'm going to brag at home about the fact that this many students waited more than 20 minutes to hear me speak. I thank you very, very much, and I apologize. I apologize for being late. In the States, when I'm late, I always turn and say, it's the president's fault. Well, I can actually say it's my fault for spending so much time with your president, and that's the reason I ran over. So I do apologize. Thank you for waiting.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직접 만나보니까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뭐 우리 체육관에서 그 많은 청중들이 모였었는데 완전히 압도하고요. 유머도 잘하고요. 여러분 앞에서 유머 보셨죠? 미국 대학에서는 이 부교수가 수업 시간에 늦으면 학생들이 한 10분 정도 기다려주고 정교수가 늦으면 한 20분 정도 기다려주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그럴 거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굉장히 늦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부인이 교수인데 가서 자랑해야 되겠다. 거기다 또 나가서 이분이 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는 내가 늦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대통령 탓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내 잘못이긴 하지만은 한국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오늘하고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당시에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했는데 회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저희 강연이 좀 늦어졌죠. 예정보다 한 40여 분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고요. 그 바이든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은 46년생이니까 나이가 트럼프보다도 오히려 많죠. 그런데 오바마 임기 중에 8년간을 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델라웨어주에서 26살 때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최연소 상원 의원이고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70세 중반이니까 거의 50여 년 동안을 상원 의원 이상의 정치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또 바이든도 일화도 많아요. 본인이 직접 고백을 했죠. 대학 다닐 때까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고 여자에 관심이 많았다. 걸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을 가끔 비난해요. 저 공부도 못하고 F 받았다고. 근데 실제로 시라큐스의 법과대학원을 로스쿨을 다녔는데 트럼프의 말로는 이렇게 답안을 쓰고 리포트를 내는데 레퍼런스 참고 자료를 제대로 인용을 안 해서 엄청나게 혼인하고 F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때 F 받아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대신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이제 거기다가 바이드노믹스라고 붙일 거라고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이 바이든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색깔이 파란색이죠. 공화당은 빨강색이고.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진보적이에요. 진보적이라는 것은 이 소수 계층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전체 삶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주장하고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예를 들자면 카터가 민주당이었죠. 오바마도 민주당이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가져가는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개발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은 빨간색 깃발입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하죠. 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좌파 정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이 가장 온건한 후보였고 민주당 내에서 가장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동안에 워런 여자 상원의원 그리고 샌더스 이런 분들이 후보에 올랐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훨씬 더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후보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에서도 바이든이 돼도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고 바이든이 되면은 바이든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리고 양당 간의 타협을 잘하고
그동안의 정치적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이든의 기본적인 정책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의료 시스템 강화, 주거 지원 이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로벌 정책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이죠. 물론 바이든도 미국 우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이민자들 안 받아들이고 유럽의 나토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버릴 수 있다. 한미 관계도 복잡하잖아요. 중국 관계도 갈등이 많고요. 근데 바이든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중국과도 화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국가 전체의 그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 지구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파리 협정을 비롯해서 WTO도 굉장히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런 국제기구에서 많이 탈퇴를 했어요. 글로벌리즘하고는 거꾸로 갔던 정책이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은 이것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정책의 차이는 바이든은 지금 세금을 올리겠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감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크게 충돌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여론이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체로 반대죠. 어느 나라나. 여러분도 세금 올리면 싫어하시지 않아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기업의 경쟁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세금을 올려서 뭘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데 바이든은 세금을 많이 올리는 대신에 아주 과감하게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는 경기의 그 위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그걸 걷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이든은 이 많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항만, 철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 조금 더 잘하는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고요. 바이든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글로벌리즘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무역 환경이 조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바이든 정책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